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 제목은 저겁니다. 미 정부는 왜 관세 합의 내용을 안 지킬까? 합의는 다 해놓고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이제 곧 항소심의 이 상호 관세,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걸 대비하려는 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많은 국가들, 특히 이미 합의를 한 국가들이 오히려 안 한 국가들보다 이 트럼프 정부에 더 불만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왜 합의 약속 안 지키냐, 왜 관세 안 깎아주냐라는 불만인데요. 이미 합의를 한 국가들, 한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다들 하는 소리가 아니 말은 그렇게 다 해놓고 왜 실제 통관할 때는 관세 인하를 안 해주냐라는 겁니다. 영국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당초에 이제 철강 차도 차지만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25% 철강을 0%까지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부풉니까? 특히 영국은 가장 먼저 이 대미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많은 페이버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지금 0%가 아니라 25% 자기네 철강들 계속 매기고 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언론들이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은 뭐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도 말로는 일단 15%를 다 일괄적으로 받은 뭐 그런 국가 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EU의 자동차는 15%가 아니랍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협회가 엊그제 내놓은 성명서인데 이 모호한 합의 때문에 지금 독일 차들은 다 25%의 관세를 아직도 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 디지털 서비스법 관련해 가지고 막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뭐 구글세 어쩌고 저쩌고 합의는 다 해놓고 지금 결론 난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회사들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 유럽연합이 무슨 관세 합의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호해지고 의미가 없어 버린 거고요. 일본은 더합니다. 이제 일본도 뭐 합의 잘했다 15% 얘기하지만 여전히 25%를 일본 차 내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경제 재생산이 오히려 합의를 한 게 산업 피해를 더 커준다. 왜냐하면 이미 깎아줄 걸로 알고 또 대비를 했는데 실제로 부과는 계속 25%가 되니까 이런 또 불만 터뜨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차, 현대 기아차 여전히 25%의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금 자체를 안 깎아주게 되느냐? 실은 협상 자체에는 특별한 문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하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 하고 협상은 다 됐지만 실제 이걸 완전히 외면을 하면서 그냥 과거에 이제 그 관세 다 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 좀 야속한 건 이런 와중에 미국은 기존의 이 50%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매겨놓고 일정을 발표했잖아요.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그런 품목들의 대상을 점점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또 일정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50%는 파생 상품에도 50%, 가령 변압기에도 50%를 매긴다. 이거는 오해고요.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이제 함량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건데요. 어제 방금 앞서서 김준호 매니저 HD 현대일렉트릭 한 이유도 천여 개가 추가 한 500개가 추가되면서 이제 천여 개의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 관세 부과 대상에 변압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어제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이 다 빠진 거고요. 자동차 부품도 실은 이게 지금 어제 약간 잘 안 알려졌는데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발표 나오고 무역협회에서 원래는 예외로 알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들, 특히 자동차 엔진도 다수가 일정 부분 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관세를 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협의는 그냥 협의이고 실제는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300% 매긴다라고 할 때 이것도 걱정이 되겠지만 반도체도 지금 파생 상품에도 매긴다라는 계획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1순위가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끝까지 행정명령 서명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폰도 이제 뭐 관세 물어야 되나요? 그럼 애플 아이폰만 승승장구하고 거기는 노 관세입니까? 이런데 왜 그러나 도대체 왜 트럼프는 합의를 해놓고 행정명령에 협의 사인을 안 하나라고 봤더니 실은 빠르면 이달 그리고 늦어도 9월 초에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항소심 판결인데 지난 5월에
당시에도 이제 작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1심입니다. 연방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무효다. 정확히는 위법이다. 이렇게 1심 판결을 내렸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명분,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큰 거는 그냥 무역 적자가 큰 거지. 그게 비상사태를 볼 수 없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게 비상사태더라도 이 경제권한법에서 관세 부과의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가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다 행정명령으로 하는 이게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심 나오면서 백악관은 즉시 항소를 해서 앞으로 일정이 항소법원 가고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 이제 이 일정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항소법원이 이제 이달 중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법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이건 거의 90% 이상 위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논거는 똑같아요. 상호 관세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은 위법행위 과하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또 하나가 현재 헌법상에 어떤 법에 있어서도 가장 위가 이제 수정주의 헌법이잖아요, 미국에. 거기에서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제 법 전문가들은 파악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악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만에 하나 이번에도 또 관세 무효 나오면은 1929년 같은 대공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막 참사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트럼프가 받은 이 관세 수입을 봤더니 한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예산이 7조 8조인데 진짜 세 발의 피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트럼프가 하게 되느냐. 이게 관세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관세 수입을 더 많이 막 땡겨와야 되잖아요. 더 부풀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소법원 판결 전까지 분명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세를 매겨가지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이 관세 수입을 부풀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 깎아준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뭐 빠르면 이달 늦으면 9월 초인데 또 위법 무효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또 상고를 하겠죠.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고 연방 대법원에 가서는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1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눈치를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은 위법 무효지만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즉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세금 내야 된다라고 판결이 냈는데 그게 똑같이 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효가 나오면 그 즉시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2심에서 일단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받은 관세 아까 1,500달러가 넘잖아요. 그거 되돌려야 됩니까? 그거를 다시 그 국가들에 돌려줘야 될까? 이제 아수라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항소심은 거의 이제 위법이다, 무효가 많은데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쪽들이 좀 많아요. 왜냐? 현재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제 대법관 판결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법관에서는 트럼프 관세를 인정할 것 같지만 그래도요. 만에 하나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제 무효 판결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1심에서는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상호 관세가. 근데 효력도 중지된다. 그럼 기존의 관세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고 달러, 미국 증시, 금리 어쨌거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자 오늘의 결론은 일단 항소심 판결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면 9월 첫째 주 3주 내에 결론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낙관하지 말고 이때 위법 무효가 나왔을 때 1심 때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시자.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 미리 이 관세를 안 깎아주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까지 오늘의 작전 풀어봤습니다.